우리가 생각해 볼 경제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제가 한번 메타포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냥 이러한 경제, 그러니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팩토리를 하나의 국가 경제라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뭐 초콜릿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이제 캔디들도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콜릿을 생산하는 경제를 생각할 것이고 초콜릿을 생산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면 사실 이 공장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예를 사용을 했습니다.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은 크게 두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섹터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윌리 원카의 연구실에서는 이제 R&D를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초콜릿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R&D 섹터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초콜릿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초콜릿을 생산하거나 뭐 초콜릿을 뭐 배송하거나 뭐 딜리버리하거나 이런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는 실제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생산 부문, 그다음에 이제 R&D 부문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D 섹터, 그다음 프로덕션 섹터 두 개의 섹터가 존재하고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영화에서는 이제 움파룸파라고 부릅니다. 이제 움파룸파가 노동을 제공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캡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팬시한 형태의 설비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제 자본의 역할을 비교적 최소화하고 아이디어나 날리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윌리 원카가 바로 조니 뎁 이 사람이 이제 윌리 원카인데요. 윌리 원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전체 움파룸파 가운데 이제 몇 퍼센트를 R&D 섹터에 투입을 하고 몇 퍼센트를 이제 프로덕션 섹터에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윌리 원카고요. 윌리 원카를 이제 보통 거시경제학에서는 베네볼런트 뭐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캐릭터가 거시경제 연구에서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이제 베네볼런트한 뭐 딕테이터 그러니까 독재자긴 한데 이 독재자가 어떤 독재자냐면 그 경제 전체 구성원들을 동일하게 케어하는 자신보다 경제 주체들의 웰페어나 유틸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딕테이터다 이런 이제 가정들을 거시경제학에서는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 원카는 바로 이런 거시경제 플래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베네볼런트 딕테이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을 AT라고 쓸 텐데요. 이제 AT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KT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T 시점까지 축적된 1인당 자본 스탁을 스몰 KT라고 우리가 썼고요. 이런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 기초에 어떤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의 규모를 스몰 K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 초에 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을 스몰 K의 T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초콜릿 공장에서는 어떤 다른 변수를 쓰게 되냐면 T기 초에 혹은 T 시점까지 축적한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AT라고 쓰고 그다음에 T 플러스 1기 초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아이디어 스탁을 A의 T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라몬 모형에서 A는 솔로우 모형에서의 이제 K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T는 바로 T 시점까지 혹은 뭐 T 시점 초에 축적된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그다음에 뭐 혹은 뭐 제가 R&D 섹터라고 했었는데요. R&D 섹터에서 개발된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이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사실 두 가지 섹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R&D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섹터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초콜릿 생산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초콜릿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R&D 섹터에서도 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기존에 축적된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D 섹터에서도 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섹터에서도 초콜릿을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A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 그 다음에 초콜릿 생산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윌리 원카의 초콜릿 제국에는 모두 L명의 움팔룸파들이 있습니다. 레이버를 이제 제가 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 원카가 각각의 비중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R&D 섹터에서 일하는 움팔룸파의 비중을 제가 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제 람다라고 읽고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자, 람다 L명은 이제 R&D 부문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1 마이너스 람다의 L이 되겠죠. 나머지 움팔룸파 레이버는 공장에서 초콜릿 생산 부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초콜릿 생산 함수는 이렇게 가정을 할 텐데요. 이제 YT가 바로 T 시점에 생산된 초콜릿의 양, 초콜릿 생산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T 시점까지 축적된 날리지들 혹은 아이디어들 곱하기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혹은 인력, 움파룸파들이겠죠. 여기서 보시면 1 람다의 L명은 이제 프로덕션 섹터에서 일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람다와 1 람다는 이제 편의상 윌리 원카가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윌리 원카의 결정에 따라서 1 람다의 L만큼은 프로덕션 섹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날리지의 총량을 A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생산량 YT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사실 말하면 크게 말하면 세 가지긴 한데요. 일단 두 가지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의 총량, 아이디어 스탁 AT와 그 다음에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1 람다의 L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다시 이걸 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만 보는 게 좋습니다만 굳이 나눠보자면 바로 아이디어 스탁과 R&D 죄송합니다. 생산 부분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 이게 1 람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이 전체의 레이버 워크포스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버 포스의 사이즈, 노동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양변을 L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이 되잖아요. 1인당 GDP가 됩니다. 초콜릿 팩토리에서는 이제 초콜릿 생산이 바로 GDP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제가 나중에 넘어가면 더 이상 이 메타포가 의미가 없어지면 이제 YT는 바로 T 시점의 GDP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뭐 마인랜드 이런 이그젬플에서 제가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초콜릿 생산량을 투입된 노동으로 나누어 주면 이것은 사실 GDP per 워커의 개념을 갖게 되지만 근로자 1인당 생산량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편의상 1인당 GDP라고 우리가 불러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인당 GDP가 될 테니까요. 양변을 L로 나누어 주면 그래서 사실상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 두 가지는 바로 아이디어 스탁과 프로덕션 섹터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